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물연대 파업으로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 산업계 전반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 차질은 물론 기름이 바닥난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고 건설업계도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충남도와 시군은 화물차주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송달하는 한편 자가용 화물차 등 대체 운송수단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현대 오일뱅크 공장 앞에 탱크로리 수십여 대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전국으로 가야 할 탱크로리가 멈추면서 육상추라는 거의 막힌 상태. 화물연대 비가입 차량 등을 통해 기름을 긴급 요청하는 주유소에 간간히 직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하루 3,000톤의 석유화학 제품 출하량이 현재 7,800톤으로 줄었고 수출도 막혔습니다. LG화학과 한화토탈 등도 야적을 시작했지만 재고가 계속 쌓일 경우 가동 자체를 줄여야 할 상황입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진입도로입니다. 평소 같으면 수많은 대형 차량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화물연대 파업 이후 이렇게 한산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또 대산항은 컨테이너 차량 진입이 안 돼 수출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당진 공장 등 현대제철 5개 사업장도 하루 5만 톤의 출하를 못하고 있고 하루 8,000톤을 내보내는 충남 3곳의 시멘트 업체들도 정상 가동이 어려워 건설 현장이 올스톱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산 현대자동차는 일평균 900대에서 160대로 한국타이어 금산 공장도 출하량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정유사의 기름 반출이 막히면서 충남은 20여 개의 주유소의 재고가 소진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산의 이 주유소는 경유와 등유가 바닥나 난방 특수는커녕 오는 손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2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기름이 바닥난 거는 처음입니다. 많이 난감하죠. 기름이 없다고 가라고 하니까. 네, 저희 생계에 달렸는데 그거는 고사하고. 충남도는 도내 9개 운송사 가운데 6개사 119대 차량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송달한 데 이어 나머지 3개사도 추가로 찾았습니다. 또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유상 운송 허가 절차를 속히 처리하고 항만 내 수송 장비를 외부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허가 대상 차량이 2,496대가 있어요. 신청이 들어오면 시군에서 즉시 발급을 해서 일주일간 유상 운송 허가를 해주고.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 대부분의 업체들은 파업 후 2주가량을 한계치로 전망하면서 사태가 조속히 정상화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일단 해제됐지만 내일 아침 다시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천안과 청양 영하 9도, 대전, 세종 영하 6도, 보령 영하 4도 등 영하 9도에서 영하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낮부터 추위가 조금 풀리면서 최고 기온이 2에서 4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북부, 남서 내륙 지역에는 밤사이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정례회 회기 도중 모습을 감춰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의원이 월드컵 관람을 위해 카타르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예정된 예결위 참석을 위해 의회 모습을 드러낸 최규 의원은 카타르 대사의 초청을 받아 카타르에 다녀왔다며 회기 도중 다녀온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최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구의회 예결위원장인 최 의원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청가를 낸 이후에도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아 예결위 일정이 연기되는 등 논란이 인 가운데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논평을 대고 최 의원의 카타르 월드컵 관람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급격히 낮춰 불을 끄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전자장비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기실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대전에서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면서 4명이 중독돼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등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출 사고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데 대책은 없는 걸까요?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차가 상가 앞에 서 있고
대원들이 이산화탄소에 중독된 환자를 태우기 바쁩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0분쯤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상가 주차타워에 설치된 소화시설이 오작동을 일으켜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겁니다. 이 사고로 주차타워 인근에 있던 시민 4명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는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직원 1명이 숨졌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8월에는 대전 파남역에서 소화시설 수신기 오작동으로 1톤 넘는 이산화탄소가 쏟아져 직원과 승객들이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이 가스통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이고 조금만 들이마셔도 구토나 메스꺼움, 심하면 질식까지 올 수 있습니다. 대규모 건물 전기실이나 통신실, 주차타워 등 현재 대전 지역 내 324곳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었지만 누출로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최근에서야 감지와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문제는 점검과 관리입니다. 감지나 경보기에 먼지가 쌓이거나 오랫동안 방치한다면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 누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를 유지함에 있어 노후된 감지기로 인하여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대신 인체에 무해한 소화약제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공공기관 중심으로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교통공사는 내년부터 파남역과 반석역을 시작으로 대전 지하철 전 역사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할로겐 가스 등 안전약제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체하려면 소화 설비 전반을 손봐야 해 가격이 비싸 민간 건물은 선뜻 나서기 어렵습니다. 민간 영역에서도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인명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반드시 대체 소화약제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대체 비용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보령시 주산면의 한 농공단지에서 건축물 시공에 사용되는 25톤 콘크리트 제품에 36살 태국인 여성 노동자가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건조시키기 위해 옆으로 세워져 있던 콘크리트가 넘어지면서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를 덮친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해당 기업에 대해 안전조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의 한 도축업체에서 일하던 20대 네팔 출신 노동자가 지난달 27일 사내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농축산업 등에 종사할 수 있는 취업비자로 입국한 25살 A씨가 생활환경 변화나 과로 등에 의한 영향인지 여부를 조사 중으로 경찰은 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더 춥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분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인데요. 이들에게 따스한 도움의 손길을 나눠주기 위한 사랑의 온도탑이 오늘 제막식을 갖고 2달간의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충남은 2년 연속 전국 1등을 기록해 자부심으로 남고 있는데요. 이웃들을 돕기 위한 구세군 자선 냄비의 종소리도 거리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지난해 대전, 세종, 충남 사랑의 온도탑은 모두 10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대전은 106도, 세종은 147도, 특히 120도를 기록한 충남은 2년 연속 도민 1인당 기부액 전국 1위로 뜨거운 이웃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2달간의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대전 59억 3천만 원, 세종 12억 8천만 원, 충남 171억 원으로 지난해 모금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환율과 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크지만 불황의 그늘이 취약계층에게 더욱 깊게 드리워지는 만큼 나눔 실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전 시민들이 큰 사랑으로 어려운 분들을 향한 따뜻한 정성을 만들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전은 6일부터 19일까지, 충남은 2일부터 23일까지 시군구 순회 모금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TJB 등 방송사와 사랑의 열매 계좌를 통한 기탁 방식 외에 지로용지, 주민센터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한 비대면 성금 기부도 함께 가능합니다. 경제가 어려워 힘든 생활을 하시는 이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매서운 한파가 불어닥친 거리에 구세군 자선 냄비 종소리도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오가는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기부금은 지역 아동센터나 사회복지시설, 다문화 가정 등에 지원됩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를 보시면 꼭 함께 동참해 주셔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 경기 침체 우려로 더욱 움츠러드는 연말.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따스한 온정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지난해 전국 가구당 평균 소득은 6,414만 원으로 전국에서 세종 시민이 7,751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7,103만 원, 대전이 6,452만 원, 충남은 5,71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특히 가구주가 40대에서 50대인 경우 4집 중 1집은 소득이 1억 원 이상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4,772만 원인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서울이 8억 1,71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세종이 7억 9,274만 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대전이 5억 33만 원, 충남은 3억 3,762만 원으로 전남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이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기인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세종과 대전 등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그만큼 하락 위험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 주택가격 하락폭은 세종이 마이너스 10.5%로 가장 크고 대구가 마이너스 5.1%, 인천 마이너스 3.3%, 대전 마이너스 3.2% 순으로 특히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아직까지 이들 지역의 집값이 고평가되어 있어 최근 하락세에도 여전히 2019년 가격 상승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주택가격 하락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혼돈 속에 몰아넣은 것을 비롯해 독감, 지카 바이러스 등 유행병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요. 기존 검사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동시 진단이 어려운데 국내 연구진이 40분 만에 4개 이상의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창이던 올해 5월엔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던 원숭이 두창까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각각의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파악해야 하다 보니 신속한 진단이 어려웠던 겁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이 검체 채취 한 번만으로 4개 이상의 바이러스를 40분 만에 동시에 정확하게 진단하는 PCR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PCR 검사는 채취된 검체에 형광물질을 넣어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형광물질이 특정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색깔이 달라지는 점에 착안해 색깔 필터로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기술은 감염 여부 판단에 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번 개발된 기술은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코드 기반 신호 처리 기술로 대폭 단축시켰습니다. 기존 색깔 필터 대신 바이러스별로 나타나는 빛 자체에 코드를 부여하고 데이터를 수신해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기존 필터 방식은 색깔로 형광이 어떤 게 나왔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저희 거는 이제 광원 자체를 코드로 변조를 하고 그 결과를 형광에서 나오는 변조된 신호를 다시 수신단에서 수신하고 한 개의 검체에서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 코드를 동시에 넣고 검사를 하면 한꺼번에 진단이 가능하고 아주 소량으로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물론 독감, 지카 등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한 번에 진단하는 것은 물론 초기 감염까지 걸러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 그 바이러스에 맞는 코드를 저희가 코드로 된 광원을 집어넣어 줌으로써 이론상으로 봤을 때 거의 무한대의 바이러스를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구진은 이미 6건의 국내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진단기기 업체에 기술 이전을 추진 중으로 2년 안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지검이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학 차량 기사에 대해 혐의를 11건 더 발견하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당시 여고생이던 B 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지난해 5월까지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범행은 7건에서 18건으로 늘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지난달 10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추가 기소로 공판이 재개됐고 기존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의 구형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일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고발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고의성이 없다며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대전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대전 선관위는 공직윤리법상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데 김 구청장이 공시지가로 재산을 적게 신고했다며 김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